안녕하세요, 박병식입니다. 이번 녹화는 그 2025 버전 베타 버전에 업데이트된 산만한 요소 찾기에 대해서 지난 10월과 11월에 인천지구 교육정보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산만한 요소 찾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 유선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오늘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만한 요소 찾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던 도구창에 있는데요. 여기가 도구창이잖아요. 그리고 도구창의 속성이 이제 여기죠. 이렇게 여기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이동 툴을 누르면 이동 툴에 대한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선택 툴은 선택 툴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스포이드는 스포이드 그 속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옛날에 그 말하던 그 어떤 스팟 도구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밑에 제거 도구가 있거든요. 이 제거 도구의 속성이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요 산만한 요소가 이렇게 딱 뜹니다. 여기 이제 산만한 요소가 딱 떴죠. 그래서 요 산만한 요소에 마우스를 클릭을 요 점이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선 및 케이블 또는 인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선이 있는 경우 사용을 하고 인물 요런 그 산만한 인물을 처리하려면 이제 요 인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안내봉 요거 또 제거하는 것까지 그리고 인물을 선택을 하면 전부 선택을 하는데 거기서 남겨놓을 부분을 또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선택 영역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 선택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요거하고 요 부분은 남겨놓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마우스 포인터를 보면 플러스로 돼 있죠. 이렇게 가운데. 근데 요거를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 마이너스는 요 선택 영역을 뺀다는 얘기죠. 예, 마이너스로. 그래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그죠? 이 빨간색은 선택했다라는 그런 표시지 이게 어떤 이제 작품에 문제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다는 영역 표시예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요 사람 것까지 이렇게 한번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생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다 지워도 요 부분은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요 위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죠. 하면 이제 한 방에 팍 하고 지워집니다. 팍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만 남겨놨잖아요. 요것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을 또 지우고 싶다 해보니까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하면 또 지워집니다. 지워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그 안내봉 요 부분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쭉 해서 그림자까지 쫙 선택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쫙 지워지죠. 여기서도 딱 그림자까지 이렇게 선택을 딱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자 이렇게 여긴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쭉 해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여기 그 뒷 배경까지 다 그대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팡 팡. 요거 땅 하고 지고 이것도 팡 하고 지어지죠. 예, 팡. 요거 한번 끄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들어 누워 있는 요 봉도 한번 쏙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예,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 것도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지우려면 지우지만 여긴 잘라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막 행사 사진을 찍거나 할 때 가서 내가 요 사람은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다른 거와 겹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촬영하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비파인더를 보면서 딱 살짝 떨어져 있을 때 탁탁 찍으면 괜찮죠. 그러나 좀 붙어 있더라도 이렇게 선택을 잘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 이제 그 어깨 뭐 다른 것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제 산만요소 찾기에서 인물 딱 선택을 하고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서 내가 남기고 싶은 사람만 남기면 돼요. 요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남기기가 가장 좋으니까 이제 지금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선택이 더 되죠.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제시키는 거죠. 빼는 겁니다. 선택 영역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확인 낑 누르면 자, 옆에 배경도 만들어졌죠.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만약 이런 것은 이제 다시 또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지워주죠. 이것도 안 지워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탕 지워주는 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남겨놓고 또 이 사람도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선택을 하면 돼요. 이렇게 탁 지워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생각이죠.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내가 남겨놓고 싶은 사람, 요 분이나 아니면 요 사람이나 자기가 남겨놓고 싶은 사람 남겨놓고 지우면 됩니다. 인물 클릭. 자, 선택이 다 됐죠. 여기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다 됐는데 나는 요거를 남겨놓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Alt 키를 꼭 눌러야 돼요. 빼기니까 이렇게 지워놓고 자, 뭐 확인 또는 엔터.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더 이렇게 손을 좀 봐주시고요. 요것도 뭐 지워도 됩니다. 남겨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요거 기둥이 삐뚤어진 걸 바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T 거기서 가운데다 마우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기울이기 요거를 반듯하게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세우고 이쪽도 조금 세워줘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거리가 틀리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키가 약간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비율을 탁 눌러서 셰프트를 눌러온 다음에 요 위에 가서 이렇게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 뭐 요 지붕이 보기 싫으면 조금 더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요 나무 좀 잘리면 어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상적인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잘 보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끄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봇대 전기줄, 요 전기줄 지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망한 요소 찾기 전기 및 전선 및 케이블이죠. 클릭하면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복잡한 전기줄이 있는 건 이제 선택하고 지우는데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금방 쫙 지워졌죠. 근데 이게 단점이 이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 산만한 요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붕하고 이런 게, 이런 거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그리고 요것도, 요런 것도 이제 전봇대는 그냥 살아남으니까 요거 탁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려면 지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착 풀밭으로 변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긴 뭡니까? 여기는 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부분 요게 이제 저거거든요. 작업 내역 브러쉬. 요거 클릭해 볼게요. 여기 작업 내역 브러쉬 요걸 선택을 합니다.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요만큼 와서 쫙 해봐요. 그래요. 때로 살아나죠. 그대로, 그죠? 그대로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려놓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다시 산 제거 도구를 가서 클릭하고 요런 정도는 수거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키워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해주고 쭉 여기까지 해주고 이것도 쭉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도 조금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고, 그죠? 요것도 지워줄까요? 이렇게. 네, 요것도 이렇게 지워주고.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원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거를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지워지면 원형이 살아있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울었잖아요. 이렇게 광각으로 찍다 보니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이럴 때는 이제 컨트롤 T 하고 마우스를 가운데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기울이기가 나오죠. 클릭하고 바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쫙 세우고 이쪽도 이제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키가 좀 작아집니다. 그럴 땐 키를 좀 늘려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비율 하고서 여기서는 꼭 샤프트를 누르고 키워야 돼요. 그냥 이걸 키우면 전체적으로 다 커지니까 키만 살짝 키워야 되잖아요. 살짝 급 정도. 여기서 엔터 치고 이제 이게 커졌어요. 사진이 얼마큼? 이것만큼. 그래서 요걸 잘라내야 돼. 물론 그냥 이제 저기를 해도 되는데 저장을 해도 결합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요거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딱 이미지에 가서 자르기 딱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죠. 정상 제품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라 해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전화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포토샵을 사용하다 보면 브릿지든 이 포토샵이든 사용하다 보면 막 뭔가 엉켜서 작동이 안 되거나 막 이상하게 체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항상 봐요.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이제 마우스를 잘못 움직여요. 마우스 이동을 할 때 손가락 두 개, 엄지손가락하고 이제 새끼손가락 옆에 있는 손가락만 이용을 해서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꾹 눌러가지고 터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어디를 클릭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엉키는 경우에 왜 이게 작동을 안 하냐, 껐다 켜도 안 된다,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정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세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크레이트 크루드에서만 삭제가 되거든요. 크레이트 크루드에서 설치도 거기서만 되고 해서 크레이트 크루드를 이렇게 열면 이제 이렇게 이게 홈페이지 딱 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죠. 복잡해요. 제가 이제 전체 버전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앱을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나 또는 여기나 이 포토샵이나 또는 여기 브릿지나 이 브릿지나 프리미어나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가 탁 대면 이렇게 점이 3개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거가 나와요. 요거를 꾹 누르면 요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포토샵이 26.1 버전이 제거가 되죠. 요건 25.12 버전이고. 그래서 제거가 되면 여기서 없어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지금 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설치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치를 클릭하면 다시 설치가 돼요. 그리고 제거되고 요 점점점 3개 있는 거와 요가 똑같습니다.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제거를 해도 되고 제거한 다음에 설치로 돼 있는 요 포토샵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 그거 찾아서 설치를 하면 다시 설치가 되는데요. 요거 제거할 때 그동안 설정해 놓은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겠느냐 아니면 다 삭제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쉽게 하잖아요. 뭐든지 여기서 하고 만일 한글 버전을 쓰는데 영문 버전도 같이 쓰고 싶다 또는 한글 버전을 써야 되는데 영문 버전으로 나와서 좀 어렵다, 2개 다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 있죠. 요거 3개, 요 작대기 3개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가서 마우스를 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나오잖아요. 파일에 마우스 놓고 창에다 놓으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다 파일에다 마우스를 놓으면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그죠? 환경 설정.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일반이잖아요. 앱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걸 마우스를 놓고 쭉 내리면 이렇게 설치 중 뭐 이런 게 나오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이게 한국 언어입니다. 여기를 요 멍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언어가 쫙 나와요. 그러면 요거서 이제 잉글리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내셔널 잉글리시, 인터내셔널 잉글리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노스 아메리칸 하면은 이제 미국식 영어죠. 그 다음에 뭐 잉글랜드 잉글리시 뭐 하면 영국 스타일이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잉글리시를 클릭을 하면 이제 클릭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딱 완료하고 딱 나오면
이제 여기에 있던 포토샵이 이쪽으로 옵니다. 또 설치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는 포토샵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돼요. 그 설치 꾹 누르면 이제 영문 버전, 영문이 이제 그 포토샵에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포토샵에서 이제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포토샵에서 그 영문 버전 그 포토샵에서 이제 편집에 가서 편집 꾹 눌러가지고 여기 환경 설정에 가서 일반으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 창이 하나 뜨죠. 인터페이스 꾹 누르면 여기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두 개 다 설치를 했으니까 요걸 클릭하면 영문 버전, 요걸 클릭하면 요 한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고 나와서 껐다 켜야 됩니다. 포토샵을 껐다가 다시 켜야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한번 두 개의 영역을 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